세계 최강 기업들, 이 회사들은 도대체 어떻게 수십 년 동안이나 정상을 지켜왔을까요? 오늘 바로 그 비밀, 그들만의 필승 전략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제트엔진, 신용카드, 소프트웨어 구독이라 이게 다 무슨 상관이냐 싶으시죠? 전혀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모든 걸 관통하는 아주 강력한 성공 공식이 숨어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거인들의 필승 전략입니다. 지금부터 이 거대 기업들이 수십 년 동안 시장을 지배해온 그들만의 게임의 룰이 뭔지 하나하나 뜯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자, 첫 번째 전략입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바로 경쟁자들이 감히 넘볼 생각조차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방어막을 치는 겁니다. 넘을 수 없는 해자를 만드는 거죠. 이걸 경제적 해자라고 부르는데요. 옛날에 성을 지키던 그 해자, 아시죠? 똑같습니다. 경쟁자들이 우리 성으로 쳐들어오지 못하게 막는 아주 깊고 넓은 강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회사의 이익과 시장 점유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거죠. 첫 번째 유형은 바로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비자가 대표적인 예죠. 이게 진짜 재밌어요. 보세요. 카드를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게들이 우리도 비자 카드 받아야겠다 하잖아요. 그럼 비자 카드 받는 가게가 늘어나니까 소비자들은 비자 카드 하나 있으면 어디서든 편하네? 하고 더 많이 쓰게 되고요.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면서 한번 만들어지면 깨기가 거의 불가능한 산선원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예 들어올 엄두도 못 내게 만드는 높은 진입장벽입니다. GE 에어스페이스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제트 엔진 하나 만들려면 수십 년 쌓인 기술 노하우에 어마어마한 연구개발비가 들어가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사람 목숨이 달린 거라 안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하거든요. 이러니 신생 기업이 나도 제트 엔진 한번 만들어볼까? 하고 뛰어드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건 좀 독특한데요. 바로 멤버십으로 꽉 잠가버리는 겁니다. 코스트코가 딱 그렇죠. 우리가 코스트코를 생각하면 그냥 물건 싼 곳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진짜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바로 회원제라는 클럽 개념이죠. 코스트코는 사실 물건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회원비로 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절대 따라올 수 없는 충성도 높은 고객들을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숫자를 보시면 이게 얼마나 강력한지 바로 감이 오실 겁니다. 무려 90% 이상. 전 세계 코스트코 회원 10명 중 9명 이상이 매년 멤버십을 다시 갱신한다는 거예요. 이건 거의 팬덤 수준이죠. 자, 그런데요. 아무리 해자를 깊게 파놓아도 시간이 지나면 변하기 마련입니다. 영원한 성은 없죠. 시대의 흐름을 잘못 읽으면 해자도 그냥 말라버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두 번째 전략이 바로 재창조, 즉 끊임없이 스스로를 파괴하고 새롭게 태어나는 기술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만큼 이걸 잘 보여주는 예도 없을 겁니다. 90년대에 윈도우로 PC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었죠.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모바일과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파도를 놓치면서 잃어버린 10년을 겪게 됩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사티아 나델라라는 새로운 CEO가 등장해서 클라우드 퍼스트, AI 퍼스트를 외치면서 회사를 총체로 바꿔버렸습니다. 완벽한 재창조에 성공한 거죠. 제약업계의 거인 에브비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휴미라라는 엄청난 블록버스터 약 하나에 회사 매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약의 특허가 만료되는 특허 절벽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 거죠. 하지만 에브비는요, 스카이리치, 림버크 같은 새로운 히트작들을 연달아 성공시키면서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재편했습니다. 멋지게 그 절벽을 뛰어넘은 셈이죠. 자, 세 번째 전략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건 아주 고전적인 비즈니스 모델인데 이걸 디지털 시대에 맞게 기가 막히게 업데이트한 전략입니다. 바로 면도기와 면도날, 그리고 생태계 전략이죠. 이 모델의 핵심 아이디어는 아주 간단해요. 먼저 면도기, 그러니까 초기 제품을 팔아요. 이건 심지어 이윤을 거의 안 남기고 팔 때도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진짜 돈은 어디서 버느냐? 바로 면도날에서 버는 겁니다.
면도기를 샀으면 계속 면도날을 사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부품이나 서비스, 구독 같은 걸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아주 높은 마진의 수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 모델의 거의 교과서 같은 예시가 바로 GE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제트 엔진, 이게 바로 면도기인 거죠. 근데 진짜 돈이 되는 건 엔진 한 대 파는 게 아니고요. 그 엔진이 비행기에 달려있는 30년 이상의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필요한 유지보수, 부품 교체, 바로 이 면도날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델을 현 시대에 가장 잘 활용하는 회사는 다들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애플입니다. 아이폰이 바로 애플의 면도기죠. 하지만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진짜 무서운 건 바로 저 서비스 부분입니다. 앱스토어, 아이클라우드, 애플 뮤직 같은 면도날들이죠. 아이폰 매출 비중도 크지만 정말 알짜 수익을 내면서 무섭게 성장하는 건 바로 저 서비스 부문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거인들을 3가지 필승 전략을 봤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방금 우리가 본 이런 전략들을 완벽하게 구사하는 최고의 회사들을 그냥 통째로 사들이는 거라면 어떨까요? 말 그대로 거인을 사냥하는 거인이죠.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가격은 당신이 지불하는 것, 가치는 당신이 얻는 것. 바로 워렌 버핏의 말입니다. 그리고 이 단순하지만 강력한 철학 위에 세워진 제국이 바로 버크셔 해서웨이입니다. 버키셔 해서웨이의 전략은요, 단순히 좋은 회사 주식을 사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핵심은 보험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막대한 현금을 가지고 아예 그 회사를 통째로 사버리는 겁니다. 어떤 회사들이냐고요? 바로 가이코 보험이나 BNSF 철도처럼 누구도 넘볼 수 없는 강력하고 영속적인 해자를 가진 그런 기업들이죠. 그리고 일단 사들이면 경영에는 거의 간섭하지 않고 그대로 운영하게 둡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강해 보이는 거인들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무적이 아니란 얘기죠. 이들에게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치명적인 약점, 바로 아킬레스건이 존재합니다. 이 거대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두려워하는 것들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너네 너무 독점 아니야? 하고 태클을 거는 규제 압박. 중국 같은 특정 시장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가 갑자기 벌어지는 지정학적 리스크. 또 다른 거인과의 끝없는 경쟁. 경기가 나빠져서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것도 무섭고요. 그리고 가장 근본적인 공포는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나타나서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술적 파괴의 위협이죠. 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이 바로 오늘날의 거인들을 만들어낸 필승 전략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세상은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이 모든 산업의 판도를 뒤흔들고 있고 세계 정세는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죠. 그렇다면 이런 격변의 시대에 과연 내일의 승자는 누가 될까요? 오늘 우리가 본 이 거인들의 필승 전략 다음 챕터에는 과연 어떤 새로운 내용이 쓰여지게 될까요?